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 배움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이름은 주방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영어 교육을 했었어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개발을 해갖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면서 뭐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학원 뭐 이런 곳에다가 공급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또 구글 공인 트레이너가 돼서 뭐 디지털 쪽에 일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타버스를 우연히 작년 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새는 이제 메타버스 뭐 기획도 하면서 뭐 디지털 전환 컨설팅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콘텐주 혹은 카카오 브런치에서 콘텐주를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다양한 영상과 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게 하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를 해갖고 네이버에다가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올려놓으실 수가 있으니까 PR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내가 만드는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해갖고 메이드 인 미를 제가 이거를 그냥 마데 인 미 이렇게 만들어 갖고 출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핀터레스트 같은 거 혹은 그 와클렛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물론 이제 거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이게 공통된 기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날짜 설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 갖고 그 날짜에 맞춰서 링크가 만료되게 지금 이렇게 뭐 궤도나 스팟에서 초대를 할 때 링크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GIF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사용하려고 만든 거다 보니까 저는 GIF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림이 막 움직이는 걸. 그래서 그런 GIF들도 올라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소가 보이는데, madeinme.io. 네. 원래 저는 항상 닷컴을 사용을 했는데, 인공지능 기업 혹은 뭐 이런 IT 기업들이 요즘 IO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madeinme.io.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무료입니다. 자, 일단 저는 현재는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회적 기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지난번에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지원을 할 건데 현재는 저희가 그러니까 마데인미를 이제 갓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른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D 플랫폼인 게더와 그리고 3D 플랫폼인 스팟, 이걸로 저희가 했었는데, 어, 잠시만요. 예. 지금 채팅방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다른 분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마데인미,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해서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 다른 좋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게더하고 스팟이 있고요. 조만간 이제 두 개의 회사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 스팟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면서 가장 뭐라 해야 될까?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생산성이라는 게 뭐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이게 무슨 공장에서만 사용하는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이 생산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가장 와닿더라고요.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버는 거. 네. 이런 게 가장 와닿았었는데 일단은 저는 적게 일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게 일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가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교육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제가 영어 교육을 했을 때 저의 생산성은 뭐였었냐면은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저희가 이제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서 애들을 가르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애가 컴퓨터를 갖고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러면은 네, 돌봐줘야 되고 봐줘야 되면은 이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생산성은 그 당시엔 그거였었습니다. 학생하고 나하고 최대한 적게 만나는 거. 네. 얘네들은 일단은 다 디지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마치 수영에서 보면은 잠깐 코치님들이 와갖고 물 뜨는 거 이렇게 한번 몸 한번 만져주고 뭐 팔 한번 이렇게 젓는 방법 알려주고 가버리잖아요. 네. 그게 저의 이상적인 교육 그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이랬었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제가 지금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메타버스랑 이 생산성이랑 뭐가 도대체가 어떤 게 관련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TV 출연했던 건데 메타버스라는 게 이런 거죠. 학교에 가고 일을 하고 콘서트장에 가고 뭐 이런 걸 물리적 공간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잠시만요. 마우스가 사라졌네. 네, 이런 게 메타버스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용어는 뭐 보니까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긴 했더라고요. 만들어졌긴 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 막 시작하는 단계, 어떻게 보면 좀 첫 시작 단계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 그냥 신도시를 하나 진다고 하면은 그냥 아파트만 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인프라. 뭐 병원도 있어야 되고 마트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지하철역도 있고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인프라를 디지털에서는 가져오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디지털로만 다 연결을 하면 되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이런 것들 다 건설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메타버스 이 안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신도시 안에서는 그냥 디지털로만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이런 연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연동은 2019년도에 이게 제가 구글 이제 트레이너 막 교육자 이런 거 준비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사실은 구글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연결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냥 다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글 하나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굳이 저렇게 구글 하나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메타버스를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왜 메타버스 오늘 스팟 강의를 하면서 왜 계속 메타버스 이야기만 할까?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겟더가 됐든 스팟이 됐든 어떤 메타버스를 사용을 하든 간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을 꼭 아셔야 된다. 왜냐면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다 본인들이 이제 구글 이상으로 가겠다. 메타버스의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구글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꼭 구글은 짚고 꼭 한 번쯤은 꼭 배우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 사실은 구글이라는 거는 인터넷 기반 위에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거 위에 있습니다. 뭐 www, 뭐 https, 뭐 이런 거 위에 있는데, 메타버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인터넷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뭐 배민이나 아니면은 뭐 쇼핑몰, 뭐 지마켓 이런 거, 그리고 뭐 각종 은행 앱, 이런 것들을 앱에서 다운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이제 만약에 지금은 아직 이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어, 기업들이 가려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어,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해지면은 현재 배민 그리고 지마켓 혹은 은행 앱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모든 게 다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하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를 지금 기업들이 네, 아주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디지털에 대한 체류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혹은 옛날에도 있었던 기술인데, 뭐, 가상현실 이런 것들. 네. 옛날에도 있었던 기술인데,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체류 시간이 많아졌고, 1인 1PC, 그리고 거의 1인 1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무조건, 스팟이 좋다, 게더가 좋다가 아니라, 좀, 어,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팟도 메타버스인데, 저는 지금 스팟, 그리고 게더타운의 파트너지만,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럼 계속 메타버스, 스팟이라고 단어를 딱 지정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할까라고 보시면, 스팟은 사실은 제가 뭐, 게더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갖고 만약에 뭐 사업 제안을 하거나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하고 많이 부딪히게 돼요.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 뭐 인게이지, 그리고 이것도, 네, 스파티얼. 네, 이게 스파티얼 점 챗도 있고, 점 IO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 이 세 가지는 X자를 썼어요. 왜 썼냐면은 일단 제페토하고 이프랜드는 스팟이나 게더나 혹은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들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얘네는 월드맵을 구성을 하려고 있어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월드맵, 네, 그냥 들어가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월드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게더, 스팟, 그리고 다양한 다른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제 업무니 캐릭터 중심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쪽 부분만 하고 있죠.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2D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비교에서는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게더타운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에 있는 것들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게더타운, 뭐 워크 어드벤처, 브램블, 팀플로우, 그리고 토피아. 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 세 개는 항상 세트로 미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게더타운, 브램블, 토피아. 얘는 뭐 게더타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받았고 무슨 일을 했었다 하면은 뭐 브램블과 토피아 비슷한 게더타운은 혹은 뭐 브램블과 토피아는 뭐 몇만 달러를 몇십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반면에 뭐 게더타운은 뭐 이렇게 해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플로우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저쪽은 업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사용은 안 해봤어요. 팀플로우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근데 항상 단독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게더타운을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섯 가지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그 잽이죠. 잽인가? 그거하고 그 세컨드 블록 이 두 가지하고 비교를 또 여기다 추가를 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더타운은 사실은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게더타운은 좀 넘기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제페토하고 이프랜드 같은 경우는 월드맵을 구성을 한다고 했었어요. 이 비슷한 게 이제 로블록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 네, 옛날 페북, 얘네가 있겠죠. 이런 월드맵 메타버스는 이제 막대한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얘네는 월드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사진도 하고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진짜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목적은 플랫폼을 독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나 뭐 이런 것처럼. 한번 플랫폼을 독식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뭐 배민이라든지 뭐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앱들이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페토, 이프랜드, 로블록스, 메타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승자 독식을 위해서 여기서 이기는 플랫폼이 이제 모든 걸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제페토, 이프랜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카카오톡이 되고 싶은 거죠. 카카오톡. 지금 카카오톡이 메신저로 처음에 유저를 막 확보를 해서 지금은 제페토나 이프랜드가 그냥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한 장소로 취급을 받지만 이게 만약에 카카오톡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네,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해지겠죠. 카카오톡이 지금 메신저 하나 갖고 쇼핑부터 해갖고 뭐 택시, 대리기사, 뭐 다양한 것들을 이 안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저기 미용실 예약부터 해갖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게 제페토나 이프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블록스나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도 비슷하겠죠. 월드맵을 구성을 해갖고 플랫폼을 독식을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저런 4개 혹은 또 다른 대기업들의 메타버스가 모든 걸 독식을 해버리면 굳이 궤도나 스팟이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제가 줌하고 슬랙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톡이 있다고 해갖고 줌을 안 쓰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카카오톡도 이런, 그런 영상회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툴을 내놓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 많이 쓰죠. 뭐 슬랙을 더 많이 쓴다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쓴다든지. 페이스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 모든 거를 다 가지긴 했지만,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룸스라고 해갖고 영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예 그쪽 분야로 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대형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줌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오히려 좀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스팟이나 아니면은 게더타운이 있는 거고요. 스팟은 이런 것들이랑 이제 비교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파티 스페이스라는 거. 네, 보시면은 네, 여기는 아바타는 없어요. 아바타는 없고요. 저렇게 사진이나 본인 얼굴로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딱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들어가 보긴 했는데, 네, 뭔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파티 스페이스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 아니, 많이 비교가 되고요. 인게이지 많이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예, 파티얼.io 아까 전 챗. 네. 이것도 요즘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전시회나 이런 거 할 때 하반신 없는 유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스팟이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게더가 비교가 되는 건 2D고 3D는 3D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팟은 이런 것들이랑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스팟이냐? 그냥 이거는 저만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뭐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스팟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디지털 HQ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디지털 HQ가 뭐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디지털 HQ.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헤드쿼터라고 해갖고 기업가, 그리고 고객과 협력사와 뭐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슬랙. 네. 그래서 이 스팟은 지금 메타버스계의 슬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게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게임? 이게 심즈라는 게임인데요. 원래 스팟이 처음에 기사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엔터프라이즈계의 심즈가 되겠다 해서 그렇게 처음에 기사가 나왔었고, 여기 는 캐릭터가 좀, 네, 정말 더 사람 같죠. 이렇게 발전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저도 스팟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원래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에서의 메타버스의 심즈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HQ에서 모든 것들을 스팟을 통해 연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월드맵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하나의 회사가 이 안에 들어오면은 그 회사의 고객과 협력사와 뭐 모든 것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이제 네, 스팟이고요. 자, 스팟은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에 또 있지만, 네, bit.li/스팟 가입해갖고 가입을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가격이 쌀 거예요, 더. 한국 가격이 더 쌀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도 결제는 하실 수 있어요. 결제 미국 가격으로 해갖고, 만약에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는
1년 결제 한 번에 하면은 약 월 17달러, 그리고 만약에 월 결제라면 월 20달러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몇천 원 쌀 거예요. 몇천 원 쌀 건데, 제가 왜 여기다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그분이 한국 분인지 아닌지를 빨리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안 그러면 IP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IP로 확인해야 되는데, 저 주소로 해갖고 하면은, 그냥 한국에서 가입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분류를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저기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제 네, IP를 찾아서가 아니죠. 참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한 번에 모아갖고 말씀 그쪽에다가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혹시라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페이스북에도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았어. 아이고. 자, 일단 이게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로 지금 들어온 건데 제가 어제 들어가 봤던 거야. 어제 들어가 봤던 건데 그냥 카카오톡으로 링크 보낸 다음에 바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도 네, 안드로이드에서도 웬만한 기능이 다 되고요. 아이폰은 저렇게 그냥 공유된 링크를 받아서 카카오톡에서 들어오면은 영상 재생이나 아니면은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패드 비슷할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들어간 다음에 PC 버전 보기로 해야지. 네, 이렇게 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의 호환이 100%는 아니지만 현재 한 90%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앱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빠른 시일은 아니고 아마 상반기는 지나야지 앱이 출시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모바일 버전에서는 화면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PC 버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롬에서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고 화면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유료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스팟 처음 강의했을 때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유료 계정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실수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유료 결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더타운을 예로 들어볼게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별로 이렇게 결제가 되잖아요. 스페이스별로 결제가 되는데, 이 스팟은 약간 다릅니다. 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갖고 조직이 있고요. 그 밑에 스페이스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벤트 룸에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호수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룸이에요. 만약에 저 룸으로 가시면은 제 말이 안 들립니다. 단절이 돼요. 겟더에서는 화면이 전환되지만 여기는 같은 화면에 있긴 하지만 아예 단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료 만약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 올가니제이션 요거를 기준으로 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는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기업용으로 아무래도 나와서 그런가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있으면은 삼성 밑에 계열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게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계정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룸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뭐 삼성 코닉, 삼성 시계, 삼성 자동차, 뭐 삼성 종합, 이거 옛날 것 같아요. 삼성 자동차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스페이스별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라는 조직을 하나 결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밑에 스페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건 똑같긴 합니다만, 네. 사람마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건 똑같긴 한데, 그래도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 추가 방법을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메뉴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메뉴가 있고요. 지금은 아마 제
공유 화면이 나와 있어서 보이지가 않으실 텐데, 만약에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플러스 버튼 있으면 왠지 저게 더 추가하는 거구나 해갖고 누르고 싶잖아요. 저거를 눌러버리면 또 다른 조직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료 결제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갖고 생성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무료 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조직 이름 녹색 표시된 저기를 먼저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플러스 버튼이 나오면서 크리에이트 뉴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저거를 눌러갖고 새로운 스페이스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제 아까 LT 그 조직을 누르면 이제 스페이스 추가할 때 보는 거고, 뭐 현재 접속자들 그리고 메신저처럼 이렇게 사람들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밑에 집 모양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그 스페이스마다 이렇게 집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마다가 아니라 조직마다 집 모양 아이콘이 하나 있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최초 진입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고 홈을 눌러버리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무조건 저기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약간 지도 모양, 저거는 토글 뷰라고 해갖고 위에 그냥 맵 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미니맵 같은 거 행사 그 카탈로그에 넣을 때 좋긴 하겠죠. 저런 식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항공뷰처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저 망치 모양은 이제 에디트 스페이스라고 해갖고 저 망치 모양을 누르면은 저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Add Object, Floor Plan, 그리고 Environment 해갖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Add Object는 이제 뭐 물건을 배치하고 외부 연결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료 계정만 가능한데, 네.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유료 계정이 가능한데, 유료 계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유료 계정에서는 3D 오브젝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라는 툴을 활용을 해갖고 올릴 수가 있고요. 혹은 다른 3D 도구로 만약에 제작을 해갖고 확장자 이름이 다르면은 구글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어쩌고저쩌고 to obj 이렇게 치면은 무료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갖고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로어 플랜인데요. 이거는 지지난주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면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건데, 뭐 바닥이나 벽 크기를 조절하거나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뭐 컬러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 색깔이나 벽 색깔을 제가 다 다르게 했어요. 일부러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래서 이 바닥이나 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궤도도 벽하고 바닥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네, 스팟도 따로 이렇게 합니다. 애드 오브젝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외부 환경을 변화를 하는 거. 그리고 현재는 커스터마이징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수개월 내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때도 블렌드라는 툴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렌드를 알아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블렌드가 꼭 스팟뿐만이 아니라 뭐 제페토, 이프렌드, 뭐 모든 3D 이런 메타버스에서는 정말 사용이 많이 되니까 블렌드 꼭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페이스북에 블렌드 어쩌고저쩌고 모임이 있어갖고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어제 가입을 해갖고 반갑 배우려고 가입했다고 하니까 환영 인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주 친절한 그룹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들, 왼쪽에서 나머지들. 자, 만약에 현재 스팟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 공간에 오신 분들은 저렇게 제 공간 이름 혹은 본인의 공간 이름이 왼쪽에 보일 거예요. 저기를 누르면은 이제 다시 본인의 거 혹은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되고요. 네. 이 질문은 제가 짧게 대답할게요. 마우스나 이런 거 안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주황색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자리 비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사람 모양 두 개 있는 거, 이거는 DM 보낼 때, 그리고 돋보기 모양, 사람 찾아갖고 메시지 보낼 때, 그리고 별 반짝반짝 세 개 있는 거,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데요. 자, 상단을 한번 보면은, 자, 왼쪽부터 초대, 더보기, 마이크, 캠, 화면 공유, 리액션, 손들기, 그리드 뷰, 그리고 시점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 캠, 화면 공유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어떤 건지 아실 것 같고요. 리액션은 이제 뭐 손을 흔들다든지 몸을 흔들다든지 뭐 다양한 리액션, 그리고 손들기는 지금같이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도 가능하고 아니면 저 손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이제 마이크를 건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는 뭐냐면은 만약에 저거를 누르면은 이 맵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네, 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프리젠테이션 모드니까 저만 보이겠지만 만약 프리젠테이션 모드를 끈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약 캠을 켰다 그러면 캠들이 줌처럼 네,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점 변경은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탑다운 뷰 그리고 오토매틱 뷰 그리고 퍼스트 퍼슨 뷰가 있는데 탑다운 뷰가 사실 저는 요새 들어서 오토매틱 뷰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왼쪽 마우스로 그냥 화면만 움직일 수가 있고 오른쪽 마우스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클릭을 해가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방향키로 키보드 방향키로 왔다 갔다도 그게 좀 잘 돼서 저는 요즘은 거의 오토매틱 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두 개만 더 살펴볼게요. 사람 모양의 플러스 있는 거 초대 버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 버튼을 누르면 왼쪽처럼 Bring in as a guest 요거가 나옵니다. invite.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저거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멤버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디로 초대할 건지 그리고 이 링크를 얼마 동안 유효하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이벤트. 네. 네. 질문을 제가 이따가 다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벤트. 네, 이벤트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한 다음에 저거를 그냥 링크를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글 캘린더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피 인바이트 텍스트를 누르면은 저게 뭐냐면은 그냥 안내 문자 같은 게 만들어져요. 예, 물론 영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 캘린더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럼 구글 캘린더에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사람을 또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링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시간이 될 때까지는 방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특정 시간 이후에 초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인바이트를 하는 것보단 이벤트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보기 보면요. 카피 게스트 인바이트 링크는 이제 빠른 게스트 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거 누르면 링크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그거를 딴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바로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멤버스 히어는 강제로 다른 데 있는 사람 이동시키는 거고요. 프리젠터 모드는 이제 지금처럼 발표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 그리고 락룸, 방 잠그는 거, 그리고 에디트 룸은 이제 방 수정하는 거. 자, 그리고, 네. 일단 스팟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기능 설명은. 왜냐면은 오늘은 시간이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만든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이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공간을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메인룸에다가 밑에 방 3개 붙어 있고 위에 무슨 파티오라고 해갖고 뭐 그런 데가 있는 건데 그걸 다 없애고 제가 수정을 했는데 최대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기는요, 이 스페이스는요. 네, 이 스페이스만 최대 15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스팟은 250명 그리고 400명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 이상도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 서버 증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대 150명이 이 방에서는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벤트 홀입니다. 30명 이상일 때
강의를 하실 때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메인 강의장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갖고, 저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갖고 이벤트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1호입니다. 101호. 최대 6명. 네. 사실은 저기다가 의자를 더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 6명.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친목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호. 저기는 최대 16명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무상으로 대여도 해드립니다. 네. 저기는 약간 공유 오피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 혼자서 저기 앉아갖고, 뭐, 네, 음악 감상을 하고 싶다든지, 뭐, 본인 업무 같은 거 처리하실 때, 네, 맞습니다. 의자 없어 6명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네, 6명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공유 오피스 가갖고, 의자 없이 8명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면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의자는 필요하면 더 놔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6명. 그리고 103호는 이제 최대 20명까지 강의가 가능한 약간 메인 이벤트보다는 작은 네, 회의실입니다. 자, 메인 이벤트호라고 103호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안에서는 일단은 의자에 앉으신 분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이벤트홀은 제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저 103호는 저 동그라미, 예, 혹시라도 못 찾을까봐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저 동그라미 저 위에 올라가면은 네, 약간 겟더에서 스포트라이트 존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103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말이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04호는 최대 8명, 소규모 성과 공유회. 제가 이번에 뭐 리빙랩이나 이런 것들 그 외주로 해보니까 막 자기네들 그 성과 같은 거 막 벽에다가 붙여놓고서 뭐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소규모로 성과 공유 같은 거 하시면은 네, 저 안에 들어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5 역시 이제 친목 모임이고요. 최대 8명 가능합니다. 자, 제가 당분간은 이거를 무료로 누구나 예약을 해갖고 먼저 예약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네, 저희도 네, 승자격식으로 해서 먼저 예약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일단은 해놓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해놓으려고 하고요. 예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고 방식은 사실은 뭐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약하시는 분들이 편하려면은 네이버 카페 같은 데다가 글 올려갖고 몇 월 며칠 어디 어디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 올리는 게 되게 빠르다, 더 편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스팟은 분명히 250명인데 제가 150명이 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는 이게 퍼블릭 스페이스로 제가 만들어 놓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퍼블릭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그 공간을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구글에서 구글 닥스 전체 공개하듯이,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오듯이 전체 공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링크 기간도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퍼블릭 스페이스는 최대 150명까지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 150명이고요. 지금은 무료긴 해요. 지금 무료인데 이제 이것도 유료로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뭐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역할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같은 역할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걸어놓고 학생들이 들어와 갖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스팟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밑에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스팟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안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내 공간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막 들어와갖고
이것저것 보고 막 아무 방이나 들어가고 막 커피 뽑아먹고 해갖고 어지럽히면 어떡하지? 막 그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 보면은 네, 룸마다 락 걸어갖고 못 들어오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101호 102호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허가를 안 해놨거든요. 롤에다가 허락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들어가는데 자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bit.li 스팟 카페라고 치시면은 카페 가입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은 이런 자료나 아니면 제가 썼던 글들을 찾는 게 힘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네이버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가입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참 리액션 전체 보기. 네, 리액션 전체 보기는 저도 사실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리액션 전체 보기는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리액션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어갖고 몰랐었는데, 예, 저는 그냥 뭐 스마일, 새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검색을 해서 했고요. 참, 송 교수님이 아까 여기다가 송 교수님이 질문을 해줄 때마다 제가 정말로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송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거를 스팟에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세세한 것부터 해갖고 많은 질문을 해주셔갖고 저번에 저희가 지금은 제가 여기다가 컴퓨터를 하나도 설치를 안 했는데 컴퓨터를 20대, 30대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화면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다양한 사이트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 교수님이 지난번에 마산대학교에서 이제 성과 발표 같은 거를 하셨어요.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되게 잘하셨으니까 꼭 찾아보신 다음에 근데 되게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바타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느렸다고 해서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송 교수님한테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계속 그 안에서 새로 고침이 돼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새로 고침 인터벌이 계속 막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고침이 원래 30초 뭐 1분 단위로 설정하는 게 돼 있었는데 새로 고침이 이제 0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아닌가 했는데 그게 맞았었습니다. 이게 그 컴퓨터 안에서 계속 얘가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렉이 걸린 거죠. 그 안에서. 그때 컴퓨터 한 10대 넘게 깔아 놓으셨잖아요. 그 10대에 있는 그 각각 다른 10개의 사이트들이 계속 그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렉이 걸렸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했냐면은 컴퓨터 같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가서 클릭해야지만이 작동하게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면, 아무래도 이제 그 컴퓨터 오브젝트하고, 그러니까 모니터 오브젝트, 노트북 오브젝트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가서 클릭해야지 이제 작동을 하게끔. 그리고 이렇게 큰 거, 뭐 플랫스크린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걸어놓으면 알아서 작동하게끔. 근데 또 만약에 여기다가 플랫스크린 한 30개 걸어놓고 하면은 역시 또 렉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플랫스크린은 그냥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네, 강의나 아니면 발표할 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송 교수님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룸에 그 플랫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동영상을 걸어 놓으면 룸은 들어가야 이게 영상이 재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있어도 그러면 상관은 없겠네. 그 광장처럼 한꺼번에 이게 재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룸에 여러 개의 그 동영상이 걸려 있는 거는 괜찮겠죠? 네, 네, 맞아요. 그때도 보시면은 제가 다른 방에 있었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움직였었잖아요. 영상 보내드린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네, 룸에다가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자,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그 가격은 제가 지금은 가격을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만간 선생님들에게 저기 설문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어, 학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은 학교 가격은 되게 저렴하게, 학교나 이제 비영리 쪽은 가격을 저렴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GMP를 들고 가서, 이제 GDP는 너무 차이가 나갖고 안 될 것 같고, GMP를 들고 가서 한 30%, 한 35% 차이 나더라고요, 미국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좀, 좀 학교에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설문조사 올려갖고, 가격도 한번 여쭤보고 했었었는데, 그냥 거기랑 좀 비슷한 가격대를 제가 한번 했었고, 답변을 받긴 했어요. 답변을 받긴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는 이게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버 비용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 저기 뭐야. 저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네. 그, 고객 지원. 네. 고객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고객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게 막 무슨 오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알아서 써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하다가 뭐 보면은 뭐 지금 송현정 교수님처럼 하다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그 제가 제시한 가격이 이제 만약에 CEO까지 컨펌이 되면은 일단 실무자에서는 끝났고 CEO까지 컨펌이 되면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 한 클래스당 선생님 한 명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만간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릴 테니까,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해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해봤잖아요. 모든 분들이 질문을 사실 저한테 하지, 해외 본사에다가 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영어로 해야 되고, 시차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뭐, 저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거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아,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네, MOU를 체결하고 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저는 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학교 쪽은 잘 몰라갖고 일단은 몇몇 기관하고는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몇몇 기관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그냥 아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쪽은 프로세스를 잘 몰라갖고 한번 그것도 나중에 한번 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윈도우에서 맥처럼 잘 돌아가는 거, 오브젝트가 안 나오는 거, 네, 그 얘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팟의 문제가 아니라 윈도우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문제가 있고, 그것도 해결을 하고 있고요. 1월, 네, 연령 제한은 없는데, 그때 그 페이스북에다가 말했듯이 부모 동의는 받으라고 이제 본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본사에서도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학급이 30명 넘지 않나요? 아닌가? 서울이나 이런 데는 40명 되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려나? 옛날 저 학교 다닐 땐가? 응. 서울이나 이런 데는 3, 40명 되지 않나? 31명. 그쵸. 아, 맞죠. 맞아. 아, 맞다. 뉴스에서 본 것 같다. 세종 20명이야.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막 이런 그냥 뭐 기술적인 문제 말고 그냥 사용법부터 해갖고 그런 다양한 질문들 그런 거 아예 안 받는 조건으로 진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면은 아, 네, 프리젠터 네, 잠시만요. 네,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네, 프리젠터 모드는 껐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제가 10년을 해봤으니까 사실은 질문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갖고 FAQ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화면 공유 제가 꺼놨어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제가 못하게 해놔갖고. 네, 이제 될 거예요. 화면 공유.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네. 어쩌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가게 됐네. 네, 그러게요.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제가 이 여기만 지금 저기 퍼블릭을 해놓고 네. 나머지는 다 퍼블릭이 아니에요. 네네. 대표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게스트로 들어온 건데 초대를 해서 들어온 건데 나머지들이 다 보여요. 보이고 심지어 이동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로 제가 초대를 한 건데 브롬톤으로 오피스로 초대를 한 건데 네. 리더십이나 뭐 세종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혹시 보니까 아무 방이나 갈 수 있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 스마트 교육 학회도 제가 스마트 교육 학회를 봤을 때 스페이스를 보면 분명히 그 퍼블릭이 아니거든요. 어, 그럼에도 아니, 아니요. 불구하고 요렇게 왜 다 보이게 되는지 이게 좀 JP 궁금한데요. 팝스 플레이스 한번 눌러보세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 어, 선생님,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지? 혹시 스피커를 바꿔보시겠어요? 저기 스피커 버튼 마이크로폰 버튼 눌러갖고 여러 가지로. 제, 스피커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 질문은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대표님 목소리는 지금 안 들려요. 다른 분들도 아마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다른 분들은 저희 둘 목소리 다 들린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들린다고. 스피커를 한번 둘 다 바꿔보시면 들린대요. 근데 되는데, 왜 저한테만 안 들릴까요? 그러니까요. 재향연 하려면, 본인 마이크로 키우면 상대방이 안 들리는 경우. 아니면은, 잠깐만요. 브로드캐스트 존에서 아닌데? 제가 지금 스파티얼 모드까지 껐으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선생님?
아, 네. 자, 제 목소리 이제 다시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박종필 선생님 혹시 화면 공유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홍필 선생님 화면 공유 혹시, 아니면 제가 제 화면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쯤에 강의를 한번 하게 또 될 건데 그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아마 뭐 무료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유료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료라고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네이버 네이버가 아니고 굿네이버스하고 같이 이번에 네, 하나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쪽 애들한테 좀 선물을 같이 좀 주고 싶어서 네, 한번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누구나 메타버스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메타버스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개래. 아, 네. 아, 아바타가 안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것도 제가 한번 건의는 해볼게요. 자, 뭐, 듣거나 그 안에 있는 아바타들만 보이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만, 그러니까 아바타가 있고 없고만 보이는 거지, 뭐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공유하고 영상, 소리 하는 건 안 들리니까. 네, 그렇고요. 일단은 네. 다음에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이제 누구나 사실은 메타버스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화상회의로만 하고 싶고, 꼭 굳이 메타버스를 들어와서 해야 되나, 이거 중에서도 하고 싶고 한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공유, 그리고 비디오 유튜브 있는 것도 그 안에서 틀어줘야 되고, 줌으로 이걸 해야 되고, 뭐, 그리고 피드백이나 질문들은 구글 폼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메일로 이 초대도 해야 되고, 뭐, 아무튼, 하나의 회의나 뭐 같은 거 하려면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모든 협업 도구를 이 한 곳에서, 네,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고, 거기 회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어요.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료화가 될 거예요. 유료화가 될 건데, 제가 그래서, 야, 니네가 유료화가 되긴 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할 건데, 최소한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다음 주에 미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기가 저한테 제안을 하겠대요. 무슨 제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제안을 한번 듣고 나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딱 준비한 걸 해놓으면 더 이상 뭐, 아, 자료가 어딨지, 아니면 영상 어딨지,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케줄 관리하는 건데, 제가 캘린들리라고 해갖고, 유튜브에다가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게더타운 한국지사 생겨갖고 거기랑도 그 미팅을 했는데 그 한국지사 분도 저 캘린들리로 저랑 스케줄링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캘린들리는 유료예요. 무료는 한 개 스케줄밖에 안 되고 캘린들리는 유료인데 요 스케줄 관리 같은 경우는
일단 캘린들리의 유료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도 무료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유료를 추가한대요. 근데도 현재 그 기능은 무료로 계속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은 약간 슬픈 표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알기 전에 이미 캘린들리가 결제가 돼갖고 저 매월 결제를 하고 $15씩 매월 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다음 주 중에 아마 화요일 이후에 제가 스케줄을 잡아갖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